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작품은 테넷입니다. 8월 26일에 개봉을 했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11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일단 리뷰가 좀 늦었는데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정리, 해석, 설명 그런 거는 이미 다른 분들이 글이나 영상으로 잘 설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굳이 다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감상 위주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니 영화를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모든 걸 이해하기는 어려운 게 맞아요. 나만 모르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일단 인버전의 개념을 짧게 잡고 가자면 뭐 엔트로피가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고요. 그냥 역행한다는 거 그거를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산소도 역행을 해가지고 인버전을 하면은 산소 마스크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인버전한 상황을 역행, 그렇지 않은 상황을 순행이라고 해볼게요. 제 생각에 이 영화가 대단한 이유는 뭐 인버전이란 소재를 쓴 것도 있지만 순행과 역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표현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 공간에서 말이죠.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공간을 뒤집은 기묘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처음 볼 때 느꼈던 그런 느낌? 그런 걸 좀 받았습니다. 표현을 되게 멋지게 잘 한 것 같아요. 사실 역행한다는 게 뭐 총알이나 차 같은 거는 역행을 해도 멋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역행을 하면 이제 뒷걸음질을 쳐야 되는데 그걸 표현을 잘 해낸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사람이 역행하는 게 어색하다거나 이상하다거나 그런 감정은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회전문을 타면 새로운 세상에 가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요. 이게 일단 좋았고요. 제 생각에 테넷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을 뽑을 수 있는데, 오슬로공항, 탈린, 스탈스크, 이렇게 세 장면이 중요한데, 앞에 두 개와 같은 경우는 주인공 시점에서 순행과 역행을 모두 보여주기 때문에 보면서도 이해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스탈스크 같은 경우에는 순행과 역행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 있었고요. 그럼 먼저 오슬로 공항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닐과 주인공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만난 두 명의 괴한이 모두 같은 인물이고, 그게 모두 주인공이라는 사실, 그 공간에 주인공이 3명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그 순행 시점에서는 알기 어려운데 나중에 주인공이 역행으로 다시 와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얘가 주인공이었어? 라고 알게 되고, 그래서 닐이 그냥 보내줬구나, 그래서 닐이 죽이면 안 된다고 했구나, 그래서 주인공이 역행하고 오면서 피를 갑자기 흘렸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무난하셨을 거예요. 2번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망의 탈린 고속도로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좌절을 겪게 됩니다. 아니라고요? 거짓말. 일단 주인공이 작전을 통해 소방차로 플루토늄을 탈취할 때까지만 해도 뭐 별거 없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역행하는 차가 다가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여기서 일단 차를 구분해 놓는 게 좋아요. SUV는 사토르, BMW는 닐과 주인공, 그리고 은색 사브는 역행을 한 주인공.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이때 상황을 짧게 얘기를 하자면, 역행한 사토르가 오면서 뒤집혔던 은색 사브가 원래대로 복원이 되고 주인공과 사토르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토르의 협박에 주인공은 빈 박스를 넘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사토르가 캣을 버리고 다른 차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빈 박스를 확인하고 박스를 밖에다 던져요. 그리고 주인공이 캣을 구하고 사토르의 부하들에게 잡혀서 회전문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보이는 대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전문에 주인공이 끌려왔고, 그때 이제 순행 사토르가 나타나서 플루토늄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이미 대답했다고 하고, 그 말을 듣고 순행 사토르는 내가 회전문에 들어가서 신문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회전문에 들어가요. 회전문에 들어가서 주인공은 신문을 하는데, 그때 이제 캣이 총에 맞아 있었고 그걸 이제 사토르가 총을 쏴서 치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캣을 데리고 나가서 BMW를 확인을 했는데 플루토늄이 없어요. 주인공이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사토르는 캣을 SUV에 태우고 플루토늄이 은색 사브에서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1, 2, 3 하면서
순행 중인 주인공을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역행 중인 주인공의 은색 사부를 전복시켜서 불을 지르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순행으로 돌아가서 플루토늄을 획득하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은 역행을 한 뒤에 버려진 케이스에 도청 장치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복된 사부에서 얼어붙은 뒤에 컨테이너에서 깨어나죠. 이렇게 진짜 이 일련의 과정들은 영화관에서 보면서 한 번에 이해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요. 아마 대부분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협박을 하는 과정부터 멍하니 보셨을 거예요. 여긴 진짜 몇 번을 봐도 어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컨테이너에서 주인공이 깨어나고 닐과 얘기를 하는 장면들도 뭔 소리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죠.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만 알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거는 사토루는 인버전 고인물이다. SUV에서 캣을 협박을 할 때 손가락을 1, 2, 3 이렇게 보여줬다. 그리고 주인공은 유리벽에 총알 자국이 하나인 걸 보고 그 와중에도 거짓말을 했다. 역행한 주인공이 빈 박스에 도청 장치를 달아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회전문에 자기의 모습이 보일 때만 들어가라는 아이브스의 말. 그리고 회전문은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가거나 동시에 나오는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다. 이 정도만 알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캣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인버전을 하는 과정은 오슬로 공항에서 탈린으로 넘어온 컨테이너를 통해 다시 오슬로 공항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역행 중인 상태니까 그 컨테이너에 계속 있으면 오슬로 공항으로 알아서 가겠죠. 탈린에 계속 있으면은 사토르가 올 테니까 전체적으로 이 탈린하고 고속도로 장면이 어려운데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 스토리라인이 주인공이 역행을 하게 되면서 영화 자체도 거꾸로 가게 됩니다. 타임라인이 오슬로 공항에서 탈린을 갔다가 다시 오슬로 공항으로 시간순으로는 탈린에서 한 번만 바뀌는 거죠, 방향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탈스크 작전입니다. 스탈스크 작전은 레드팀, 순행과 블루팀, 역행으로 나뉘어져서 동시에 작전을 벌이는 건데요. 이제 레드팀, 블루팀이 동시에 작전을 하는데 거기에 캣의 요트까지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없긴 해요. 여기서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장면들만 보자면 뭐 작전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필요 없고요. 주인공과 아이브스가 지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뒤에서 누가 빵빵거리죠. 그게 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철창 장면이 한눈에 안 들어오기는 하는데 거기서 아무튼 누가 주인공 대신 총을 맞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걸 일단 보셨으면 되고,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닐과 주인공의 대화를 통해 그게 닐이었구나 라고 유추가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가방끈을 클로즈업 잡아주는 거에서 오페라에서 주인공을 구해준 것도 닐이었구나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닐은 다시 역행을 해서 철창문을 닫고 죽는구나, 그게 닐의 마지막이구나. 그리고 닐은 미래에서 온 인물로 주인공을 미리 알고 있었고 테넷과 인버전에 대해서도 미리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을 처음 만났을 때 주인공이 좋아하는 다이어트 콜라를 알고 있었던 것도 다 설명이 되죠. 닐을 채용한 것은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것.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마지막이지만 너에게 있어서는 이게 시작이야 라는 말도. 그래서 이제 여기 스탈스크에서의 닐은 총 3명입니다. 블루팀 작전을 하던 역행 중인 닐 1명이랑, 그리고 지하 입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주인공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순행으로 돌아가서 알려주는 닐 1명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역행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고 죽는 닐까지 총 3명이죠. 오슬로 공항의 주인공이 3명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닐은 3명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철창문을 닫으러 다시 역행하는 건 영화에 나오지는 않지만 주인공과의 대화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제 캣이 주인공을 처음 만나고 했던 말인 베트남에서 휴가 중에 요트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여자가 다이빙 하는 걸 봤고 그 여자의 자유가 부러웠다 라고 하는 말이나, 요트에 가봤더니 사토루는 없었다는 말도 모두 설명이 가능하죠. 결국 캣이 동경했던 자유의 여인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선 과거인들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엔트로피를 역전시켜서 파괴된 지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인들의 동기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이유죠. 대충 타임라인만 얘기를 해봤는데
엄청 오래 걸렸네요. 일단 이 인버전이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오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관객들에게 하는 말이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런 말들은 되게 리스크가 큰 말들이거든요. 특히 이런 타인물에서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막 나올 거니까 알아서 보라는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간 위험한 멘트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말로 인해서 테넷 그거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그냥 참고 보래, 뭐 이런 식으로 평가당할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일단 이 테넷 같은 영화는 전형적인 주인공보다 옆에 인물이 빛나는 그런 영화인데, 닐이 상대적으로 엄청 매력있게 나오죠. 주인공은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딱히 느낌이 없는 그런 느낌? 사실 주인공뿐 아니라 사토루도 맛이 잘 안 나긴 해요. 인버전 고인물이라는 거 외에는 뭔가 좀 보여준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의 이름이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플리백이랑 약간 비슷하죠. 끝까지 다 보고 나서 얘 이름이 뭐였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런 영화는 한 번 보면 안 되고 꼭 여러 번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을 안 좋아하는데, 한 번 보고 뭔가를 느낄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 자체가 이거는 한 번 봐서는 의미가 없구나, 대충 봐도 되겠네, 뭐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어서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봐야 재밌는 영화가 아니라 여러 번 보면 더 재밌는 영화,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테넷은 솔직히 뭐 여러 번 안 봐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이게 그래서 이랬구나, 이게 그거였구나, 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성공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화를 곱씹으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도 충분히 영화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넷에서도 중요한 장면들은 순행과 역행 두 번씩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클로즈업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놨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 번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무튼 뭐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물리학을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있지만 그냥 역행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냥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두면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재미가 있었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재밌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프리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간을 사용하면 웬만하면 재밌어요. 물론 인물이 아쉬운 거는 맞아요. 닐 외에는 입체적인 인물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영화의 구조를 봐도 알겠지만 영화에서 주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인버전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보여주려는 게 강하고, 인물은 약간 들러리 느낌이 강하긴 합니다. 그래도 닐이 있잖아요. 닐이면 뭐 충분하죠.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